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경제신문 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자가 될 만한 내용들 뭐가 있는지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국투자증권 나인뉴스타 김성훈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들여다볼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네. 먼저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좀 점검을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월가 시각. 불안불안한 살얼음판 연말 증시. 확연하게 올해 들어서는 이 뉴욕 증시의 흔들림이 포착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밤사이 뉴욕 증시 움직임을 놓고 봐도 일단 미중 간 무역 협상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오후 들어 상승 부분을 일부 반납하는 일부 불안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무역 협상을 비롯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공포 등의 많은 불안감이 연말 시장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올라가네 사서 수익을 내겠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때 이 틈을 타라서 빨리 증시에서 빠져나와야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것이 바로 투자 심리이고 연말이다 보니까 어떤 의미 있는 할 만한 시간도 없다. 우리는 보합권에서 불안하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월가에서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마저도 투자 심리가 불안합니다. 연말 뉴욕장 그리고 우리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탈동조화 시장이 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반등이 꼭 우리나라의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줄 만한 요소가 없다는 것. 단 미국 시장의 악재는 우리나라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손해보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 화웨이, 우리 말하자면은 멍완저우 이 부회장의 그런 이 관련된 수사에 개입하겠다라고 호재성 언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거기에 환호를 하지 못하는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 중국 제조 2025에서 밝혔듯이 첨단 산업 제조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을 낮추고 다른 기업들,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높이겠다고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피상적인 언급만으로 불확실성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다라고 시장에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호재성 이슈로는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도 윗꼬리를 달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조정폭을 계속 기록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호재의 언급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시장으로 해석을 하는 측면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요즘엔 출발 분위기와 마감 분위기가 너무나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판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뉴욕 증시에서 투자 심리 역시나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게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좀 불안한 연말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좀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이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중국 텐진 휴대폰 공장 연말 철수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텐진에 있는 휴대폰 공장의 가동을 이달 말 중단한다고 합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인건비 상승 등 비용 부담이 늘면서 공장을 철수하겠다라는 건데요. 얼마나 고전하는지 좀 밑에 내려가 봤더니요. 올해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70만 대를 판매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0.7%대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도 1분기 점유율이 무려 19%, 20%에 육박했는데 이게 1% 아래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 최근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비용 증가와 또 악재를 뒤지면서 최근 베트남이나 인도로 삼성전자는 생산 기지를 옮겨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삼성전자가 각국에서 부진하다라는 이슈가 최근에 많이 전달되고 있고요. 내년도 증권가 유망주들을 들여다봤더니 거의 모든 증권사가 지난해에는 삼성전자를 다 넣었었는데 내년에는 한 2곳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 저희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요지가 뭐냐면 인건비를 낮춰서 마진율을 증가시키겠다 이러한 요소로 풀이가 됩니다. 중국이 최근에 이제 GDP라든지 소득 증가가 이어지면서 사실 인건비가 다른 이제 동남아,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신흥국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는 점도 사실 부담 요소였는데 우리 애플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고가 전략이 어느 정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실 판매율이 3분의 1가량이 내년 정도에
부진할 것이라는 자체 전망도 내놨고 삼성전자도 지금의 고가 전략을 고수하기로는 지금의 트렌드로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진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 감소가 가장 네.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베트남 쪽에 우리가 전체 판매 비중의 절반 정도의 공장 신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요소로 마련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는 한 가지 그래도 우리가 이 마진폭을 늘릴 수 있는 요소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은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에 움직일 수 있는 요소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비용 통제를 조금 한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뭐 이익은 좀 잡힐 수 있겠으나 사실 본질적인 뭐 반도체나 또 다른 부분에서 요즘 우려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 대한 전망에는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 보니까요. 4만 원 이탈을 이제 250원만 더 떨어지면 4만 원을 놓치게 되거든요. 네. 이럴 때 뭐 4만 원 아래인데 삼성전자 싸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사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분들에게는 어떤 전략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표현했을 때 바로미터가 이제 미국 시장의 기술주를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하는데 제가 미국의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삼성전자와 같이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현저하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지만은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비수기로 들어갈수록 디램 가격의 이 예상 하락 폭이 예상보다 너무 최근 들어서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컨센서스보다 높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당분간은 결여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낮아진 눈높이 대비해서 소폭 우리가 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그리고 이 순이익이 증가폭이 좀 이어질 수 있으면은 그래도 주가가 4만 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컨센서스 대비 높아질 수 있는 요소가 어느 것도 없는 지금 결여돼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의 저점을 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김성훈 팀장님은 나라면 지금 삼성전자 안 사신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심플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세 번째 이슈 가봅니다. 현대차 그룹 이야기 어제 나왔고 하루 종일 이슈가 됐는데 오늘장 흐름 보면서 좀 다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현대차 그룹 중장기 로드맵 공개 수소차주 질주 어제 이슈였죠. 어제 뭐 대다수의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 자동차 관련주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현재가가 기록이 되고 있는 건 현대차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보합권이고요. 현대위아도 약보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유니크나 평화홀딩스와 같은 종목들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제와 같은 움직임은 아닙니다. 물론 뭐 급락으로 진행되는 종목도 없습니다만 수소차 얘기 좀 해볼까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끌고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번 이슈는 낙폭 과대에 따라서 좀 크게 반응을 한 것뿐이다. 여전히 자동차는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수소차 모멘텀은 조금 뒤늦게 생각해도 될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앞으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30년, 그러니까 2030을 목표로 한 거지 당장의 실적이 내년도에 급속도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적인 요소가 사실은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테마성 요소로 접근할 수 있대 우리가 지금 상승 탄력도가 있을 때의 접근보다는 조정시 접근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핵심 부품이 지금 현대차와 연관이 돼 있는 유니크, 조졸 밸브가 현대차의 독점 판매가 되고 있는 유니크라든지 그리고 평화홀딩스 같은 이 그 게스킷이라는 핵심 부품이 거의 이제 우리가 현대차의 수소차가 5천만 원이라면 그 하나를 납품하는데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핵심 부품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주들에 대한 관심은 높되 전반적인 우리가 변방에 있는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로가 하는 일부분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풍국주정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스탠스가 강화됐지만은 지금 당장 주가의 상승이 뭐 우리가 이어지고 뭐 3, 4일 이어졌을 때 우리가 고점에서의 전략은 굉장히 불안한 요소다. 지금 변동성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수소차 관련 테마로 수급이 몰릴 수는 있지만 그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 크게 뜨거웠습니다. 뭐 선뜻 오늘장 이들 종목을 살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싶습니다만 일단은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 시 매수 관점 대응해보자 이야기 주셨어요. 몇몇 좀 유망주로 골라주신다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두 가지 종목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크라든지 유니크? 평화홀딩스라든지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대형주로 보자면은 뭐 가장 크게 안전하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저평가 영역에 있는 기아차 정도를 제가 손꼽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30% 가까이 빠졌었던 현대차가 모처럼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만큼 조금 치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눈에 띄는 종목으로 평화홀딩스, 기아차 그리고 유니크 꼽아주셨으니까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IM뉴스타 김성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